흉기로 협박했어요. 자, 이게 이 경남 하동 기숙형 서당들 그 폭력 소식인데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피해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. 지금 방금 체크포인트가 나갔지만 흉기로. 그렇습니다. 폭행은 기본이고 흉기까지 쓰면서 협박했다는 건데요. 어제 사건 반장에서 간단히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소개드렸는데 그 실제 피해자를 저희 취재진이 이제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 실제 내용 살펴보면 그 초등학교 학생 2학년, 당시 1학년이었던 학생이 지난해 5월쯤에 이 기숙성 서당으로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는데 첫날 입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신고식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.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직접 군기를 잡겠다면 신고식을 했고 어깨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심지어 이제 신고식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같은 방에 있는 이제 어떤 같은 청소년들끼리 폭행이 벌어졌는데 한 초등학생이 그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. 물건을 다 내놔라, 죽기 전에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목에 흉기를 대고 계속 협박까지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그러면 말이죠. 일단 이 폭력 행위를 당했다라는 피해 학생 또 어머니 증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처음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맞거나 이랬던 건 언제야? 입사할 때부터 엄마가 간지 한 20분 정도 될 때 화장실에 물 잠궈 가져갖고 목에 대고 협박을 했어요. 위협. 내 물건을 죽기 전에 한마디 해봐 하고 내 물건 다 내놓으라고. 근데 그것도 말하면 엄마한테 더 맞아요. 엄마한테 그거 말하면 더 맞아요. 멍이 들었어요. 왜 그러냐 했더니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지금 엄마가 아이를 서당에 내려주고 가자마자 폭행이 시작됐다라는 건데, 자, 그러면은 일단 서당 측에다 알렸어야 되잖아요. 일단 뭐 인터뷰한 모습을 방금 보셨지만 뭔가 이 목소리도 그렇고 이제 자세나 행동도 그렇고 조금 불안한 상태로 보이잖아요, 충분히. 네, 실제로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이런 가혹행위나 폭행 같은 거를 혼자 견뎌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불안 장애 같은 게 발생해서 현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. 실제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피해 학생이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. 이제 학부모가 올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얼굴을 맞는 등 지속적인 폭행이 이뤄졌고 서당에서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. 말을 안 들으면 이게 해치겠다면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일까지 있었는데 이 서당 측은 애들끼리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자, 교수님 일단 이 경남 하동의 이 산골짜기 거기서 부모도 없이 학생들이 이 서당도 나몰라라 하고 있고요. 이 고립감, 공포감, 결국 이 피해 학생은 틱장애 진단까지 받았다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. 네,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. 틱장애라는 게 사실은 불안이 이유가 돼서 결국은 신경의학적으로 결국 어떤 심리성 장애 같은 게 생겨서 결국 경련 같은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. 부정기적으로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위험한 이제 증세까지 진행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되려면 사실은 상습적으로 학대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. 한두 번 피해를 당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동안 지금 이 이제 일종의 교육기관이잖아요. 도대체 무슨 조치를 했는지 매우 궁금증이 들고요. 더군다나 지금 애당초에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뒤섞어 놨어요. 근데 연령대가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능력과 이제 중학교 아이들의 사리 분별력은 현저히 질적으로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도 절대 이 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뒤섞어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답습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그 밑에 애들 또 그 밑에 애들 이래서 폭력이 결국에는 뭐 쭉 이제 나이에 따라서 내려가면서 점점 심화된 것으로 보여요. 그렇군요. 이것은 정말 교육기관에서 할 짓이 아닙니다. 아니 그러면은 그 가해 학생들은 이실직고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? 일단 한 가해 학생은 이제 JTBC 취재진에 미안하다, 사과했다라는 입장 밝혔고요. 또 다른
한 가해 학생에게 서당을 통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직접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미 이 피해 학생 부모와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인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.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서당 측 역시 그렇게 알고 있고요. 하지만 피해 학생 측은 이런 사과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어제 또 저희가 이 17살 남학생이 또래 친구들한테 역시 서당에서 폭력을 당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피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말이죠. 국민청원에 또 직접 글을 올렸어요. 그렇습니다. 추정이 이제 그 피해 학생으로 좀 글쓴이가 추정되고 있습니다.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내용을 살펴보면 좀 청학동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발하겠다 이런 글로 시작합니다. 실제 내용들은 이제 구타와 폭행도 온갖 행동이 이어졌는데 거기에서 서당 원장이나 서당 측도 이를 좀 방치했다. 좀 서당 안의 일을 모른 척 내버려뒀다. 이런 식으로 좀 성토하는 글이었습니다. 실제로 학생들이 아플 때 병원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다거나 또 서당에서 오히려 서당 원장이나 비롯한 선생님들이 폭행을 했다는 증언도 글에 담겨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말이죠. 이 감독 또 관리 책임이 있는 교육청과 지자체는 도대체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, 자,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자들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교육청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냥 집이다, 뭐 이제 말 그대로 하숙방이다 그렇게 보고 해.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학원에 처벌을 내리는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. 그 뜻이 그 서당에서 다른 곳에서 교수 등의가 이루어지는지는 결국 뭐 얘기를 들어보면 폭력이 이렇게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 같네요. 네, 뭐 지금 뭐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로밖에는 안 들리는 게 이게 사실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고 학부모들은 알고 있잖아요. 그럼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뭐냐면 서당의 절반 정도가 사실은 미인가 시설이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인가된 시설에 대하여서는 뭐 여러 가지 징계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영업 금지 등을 할 수 있지만 미인가 시설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 우리가 지금 별달리 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. 더군다나 기숙사를 운영했잖아요. 먹고 자고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분리가 돼서 기숙사 안에서 지금 결국 학대가 뭐 이렇게 계속 심화가 됐는데 문제는 그 기숙사는 민가로 구분이 돼가지고 이게 교육당국의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합니다. 아까 그래서 그냥 집이다 얘기한 게 네, 그 그냥 얘기군요.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집이 아니고 기숙사면은 기숙사라고 취급을 받고 기숙사에 해당하는 어떤 관리의 책임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 자, 그리고 이 서당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배경. 그러니까 왜 굳이 부모 품을 떠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그 먼 산골짜기 그런 데까지 보낼까? 사실 이제 서당이나 이런 기숙형 학원들에서 밝히는 이제 가장 큰 홍보 내용은 예절 교육, 인성 교육인데요. 그렇죠. 뭐 그런 이유만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이 잘 안 된다거나 혹은 집에 잘 있기 어려울 때 혹은 도시에서의 제약이 클 때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. 문제는 이런 학원들이 사실상 기숙사,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요.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이 기숙형 학원으로 가서 서당에서 교육을 받고 잡니다. 아이고. 그러니까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사실상 범죄가 벌어진다면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부모도 알 수가 없고 서당 측이 나몰라라 한다면 같이 알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. 자, 이 기자 뭐 경찰이 좀 수사를 해야죠. 이 정도면. 일단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폭 피해가 잇따르자 이제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제 7부서가 이제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고 밝혔는데 일단 불법 운영은 없었는지 이제 학교 폭력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다만 이 교육청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일단 이 서당 같은 경우에는 이 하동에 총 7개 이제 12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곳이 이제 2곳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일이 없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상태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뭐 이런 경우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 측에서는 피해 학생 측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애가 쇼미더머니에 나갈 예정이라서 그러니까 이걸 기사를 좀 내려달라
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런 또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. 알겠습니다.